자, 국민 규탄 대회라고 돼 있는데 국민의힘 규탄 대회, 국민의힘을 규탄한 대회 아닙니까? 조정훈 기자.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어제 대구가 뭐 떠들썩했습니다. 네, 동대구역 광장. 제가 대선 때 조정훈 기자를 만났던 기억도 있는데 동대구역 그렇죠. 광장에서 네, 네, 거기를 가득 메운 국민의힘 규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취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땠습니까? 네, 어제 안 그래도 2시부터 아마 한 2시간 반 가까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저도 현장에서 음.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 그리고 국민의힘 당시 모였던 지지자들의 네.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인데 국민의힘에서는 5만 명, 7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직접 그렇죠. 느낀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당초 국민의힘은 5만 명으로 예상을 했다가 7만 명으로 수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저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모인 게 아니고 네. 전국에서 모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대구 경북에는 각 지역위원회별로 300명 이상을 동원을 해라.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최소 50명 이상 동원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많기는 많았는데 네. 예전에 동대구역에서 세이브 코리아가 집회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한길 씨가 그때 와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왜냐면은 이렇게 제가 현장을 계속 이렇게 돌아보기도 했거든요. 돌아보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네. 보거나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무대 앞으로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느슨했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었지만 그때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때보단 적은 모습이었다. 네. 자, 이 지도부의 발언 하나하나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은 이 조정훈 기자가 좀 관심 가지게 봤던 발언, 소개해 줄 만한 발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인민 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민을 다시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애국 시민이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그러면서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민 독재.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정치 특검이라고 하면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광기 말을 했는데 네. 이 연설 자체가 좀 광기가 서려 있는 연설이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김민수 최고위원이죠. 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12개 혐의 5개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있었다. 네. 그러면서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당선 무효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상당히 좀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극단주의가 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극단을 선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당선 무효 이렇게 구호를 외쳤고 밑에 있던 지지자들은 내려와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한 명을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김재원 최고위원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때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좌파 판사를 채우려고 하는데 네. 이게 중국식 인민재판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영원히 재판받지 않고 이재명의 공범들 그리고 현재 재판받는 이재명들의 공범들은 모두 무죄를 받고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 뭐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뭐 똘마니 발언 같은 경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SNS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또 반박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네. 정청래 대표는 뭐 내란 옹호 대선 불복 대선 세력의 장의 투쟁이 아니라 투정이다 이렇게 투정이다.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가출한 불량배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럼 정청래 대표는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느냐. 윤 어게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대선 불복 세력의 장애 투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야당의 마당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그 입 다물라. 똘마니 네, 그렇죠.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냐. 그렇죠. 윤석열 내란 속의 똘마니 주제 어따 대고 앞으로 입으로 오물배설이냐.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 이렇게 또 강하게 지적을 네. 했어요. 참 이 정치인들의 말 이게 뭐 정치는 또 말로 하는 거니까 중요한데 어제 대구 집회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참 저희가 네. 보도하고 입으로 옮기기가 좀 어려운 그런 발언들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 말들이 나왔는데 거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동대구역 안에 있던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뭐 환호를 하고 뭐 자신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 좀 이렇게 해소하는 네. 좀 이렇게 배설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 옆에서는 뭐 개 XX 하면서 뭐 심지어 뭐 때려 죽이자 뭐 이런 그래요. 뭐 구호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부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야당 탄압 규탄을 한다라고는 했는데 네. 야당 탄압 규탄이 아니라 윤 어게인 깃발이 더 크게 휘날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국민의힘의 집회인지 윤석열을 위한 윤 어게인 집회인지 윤 어게인 집회인지 그 부분이 좀 잘 안 갈 정도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렇네요. 큰 이 피켓, 현수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집회였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뭐 윤석열 우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서명을 받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일부 구국 청년들은 또 이재명 심판, 이재명 탄핵을 외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 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왜 왔지? 왜 이런 집회를 하지라는 그런 좀 느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전, 서울 뭐 이렇게 경부선 투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대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지세를 결집시키는 이유, 지금 대구 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좀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 또 보수의 본거지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결집을 위해서 대구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긴 하지만 대구에서도 사실 보수라는 게 건강한 보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 집회를 보면서도 본인들만 대구에 와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본인들이 자기들 지지하는 지역위원회 당원들을 모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환호를 받았겠지만 그게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의 아니거든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230만 그리고 260만 이 대구 경북 지역민들은 여기에 거의 뭐 참석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이런 집회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좀 자기들만의 착각을 하고 간 게 아닌가. 네. 예, 자기들만 길을 받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기들만의 길을 받고 자기들만의 이 아까도 이제 배설이라는 표현도 나왔지만은 그야말로 다 이제 쏟아내고 그냥 또 떠나버린 게 그렇죠.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결국 있네요. 이렇게 했을 네. 때 그 부담, 거기에 대한 욕은 또 지역민들이 얻어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대구라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요. 이게 참 대구가 보수라는 이유로 참 많이 좀 힘들다. 대구가 많이 아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 지역에서 네,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린 걸로 제가 이제 봤는데 맞습니다. 특별하게 볼 만한 지점이 있었습니까? 어떤 걸 좀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대구에서 가까운 경산시에 있는 경산시에 있는 네. 자동차 부품 산업 단지가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었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합의문에 서명을 했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한 걸 인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자동차 부품들이 이제 고사 위기인 상황에서 그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담당자 관련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신동욱 최고위원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문제를 삼았는데. 자주국방 부분. 네, 그렇죠. 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군 주둔을 외국 군대 주둔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 386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주장했던 그 맥락과 같은 주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는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하면서 그 형인 김민웅 씨가 하는 반미 집회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고요. 네.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본인은 그 육군 장교 출신인데 군 미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부적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굴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햇볕 정책 운운을 하면서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던 김대중의 모습이 굴종이다. 그리고 USB를 넘긴 그 문재인의 모습이 굴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등 한 번 기대지 못한 채 각 잡고 있던 이등병 외교를 하고 돌아와서 미국 따윈 없어도 괜찮다 큰 소리 치는 이재명의 모습이 굴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네. 아예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발언도 하지를 않았고요. 그냥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민주당에서 이제 배임죄를 좀 폐지하자 이런 안을 최근에 내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좀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 기업 활동의 적극성을 유도한다라는 명목을 내걸었는데 네. 지나가는 강아지도 우울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무죄 면소 판결을 위한 길을 터주려는 조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하나하나 들으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뭐 판단하실 겁니다. 이런 네, 그렇죠. 야당의 이 공세가 있을 터인데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는 길은 어떤 길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조정원 기자와 이제 오랜만에 연결해서 대구 상황 또 어제 있었던 장외투쟁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고, 자 이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지방선거 지금으로서는 전망이 좀 밝아 보이지 않은데 이른바 이제 언더진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PK, TK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내가 이제 안전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괜찮겠지 이런 판단에서 좀 어떤 쇄신이나 이런 것보다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기자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국민의힘 그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 그리고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을 네.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네. 두 분 다 하는 얘기가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의 텃밭이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국민의힘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전에 경북 구미시장이 민주당 그렇죠. 시장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경선에서 서로 맞지 않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3파전으로 치러졌을 때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었는데 네. 내년 선거에서는 3파전 또는 4파전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안 하겠다. 그래서 당내 분란을 막겠다. 이게 가장 중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어떤 그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내부의 그 결속을 단단히 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결국은 지역민들은 우리를 그대로 찍어줄 거니까 우리끼리만 단결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지역은 괜찮아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세상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대구 경북 지역은 단한만 우리끼리만 네. 그 지역에서도 열심히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조정 기자도 힘을 더 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 기자 저희가 또 조만간 더 연결해서 국민의힘 상황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 연결해서 대구 경북 소식 알아봤습니다.